이번 주 들어서 내내 밀려납니다. 이제 주 중반 5분 능선을 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뀔까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나 오늘장 양시장 모두 다 아랫꼬리를 달고 있어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은 남아있는 오늘 증시 마지막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도 내일 증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지금 후반에는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장에는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내일장, 이 국내 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무엇보다도 유동성에 힘입은 코스피 강한 모습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든 아니면은 반등을 하든 간에 크게 상관없이 시장 흐름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의 낙폭 축소 움직임을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는 측면에서 장중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은 높지만 오늘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낙폭을 만회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에 상관없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우호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변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만기일 수급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매물 소화는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일도 좀 추세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연기금이 국내 수급 시장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면서 시장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외국인과 연기금은 좀 중장기 투자 성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시고 유동성의 힘, 그 부분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변수로 금통위도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전문가들이 동결을 예상하더라고요. 변수는 없겠죠?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주를 하는 총재라든지 총재의 코멘트, 그리고 만장일치로 동결을 하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는지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거나 이주를 하는 총재의 스탠스가 변화한다면은 3월달이 아닌 4월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쪽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 증시가 너무나도 크게 빠져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증시의 해외 변수들, 충격들이 또 전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 변수로는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내일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 한 부분에는 유로화 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유로화 약세 요인은 양적 완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의 힘이 더 컸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은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위기 국면에서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유로화의 약세의 기인한 흐름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에는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도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는 신흥국 증시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쯤에는 우리 증시 반등이 나올까요? 전반적인 흐름하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내일장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금통위가 예정돼 있어서 좀 장중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내일 상승한다, 하락한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내일 만약 하락한다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 장중 등락 과정이라든지 흐름에 있어가지고 대형주와 그리고 조선, 화학, 건설, 증권 업종에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코스피가 반등, 그러니까 낙폭을 줄여가면서
그동안은 강했던 코스닥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 그리고 연기금이 주도하는 강세라면은 아마 대형주의 강세가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슬림하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가 더 많습니다.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만기일에 따라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출회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처럼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 물량을 좀 받아낼 것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이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해외 변수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를 좀 더 좋게 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요즘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나온 이 중국 쪽의 경제지표 있어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죠. 중국의 1, 2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6.8% 증가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모두 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예상치는 전반적으로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나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간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은 약간은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은 아직 좀 진입을 안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1983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620선대 약간 밑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